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 한 분인데요. 처음 뵐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분이 되셨거든요.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바꾼 걸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아니었어요. 이분에게는 그보다 훨씬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들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특징들은 우리 누구나 기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존경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럼 지금부터 김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동네 카페에서였어요. 그때 선생님은 막 정년퇴직을 하신 직후였죠. 혼자 앉아서 커피를 드시는 모습이 좀 쓸쓸해 보였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젊은 직원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은 그런 복잡한 건 모르겠어. 그냥 사람한테 시키면 되잖아 라고 하셨는데 김 선생님은 달랐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었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천천히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분은 뭔가 다르다고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는 마음,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이게 바로 겸손이구나 싶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김 선생님은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카페에 오실 때마다 새로운 걸 시도하세요. 어떤 날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시고 어떤 날은 QR코드로 메뉴를 보시고 한 번은 제가 어르신 요즘 공부 많이 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대화도 되고 이해도 되고 배우는 건 즐거워요. 이분에게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어 하시는 마음 말이에요. 몇 달 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다른 분들은 아는 척 하시거나 요즘 음악은 다 시끄럽기만 해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궁금하기는 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곡 있으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도 해주고 함께 들어보기도 하고 솔직함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성의 힘이에요.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김 선생님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젊은 친구가 선생님, 다음에 제가 좋은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일주일 후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책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생각나신 게 있으세요?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셨네요 하면서 바로 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방법이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건 걱정 없어. 꼭 기억하고 계실 거야. 그런데 작년에 김 선생님께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피복 기간도 길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문안을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갈 일이고 오히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픈 것도 기회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입원해 계시는 동안 책을 많이 읽으시고 병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더라고요. 퇴원하신 후에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셨어요. 아프고 나니까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이게 바로 회복탄력성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장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신 후
김 선생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주시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카페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 때문에 고민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시끄럽다는 표정이었는데 김 선생님은 그 엄마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전화가 끝나자 그 엄마가 미안하다며 인사를 했는데 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육아가 정말 힘들죠? 저도 애들 키울 때 그랬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짜증만 냈는데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내일은 더 좋은 엄마가 되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김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 선생님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다양해졌어요.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다른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 그 학생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바로 일어나셔서 휴지를 가져다 주시면서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천천히 치우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많이 놀랐죠. 공부하면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수고 많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로 그 학생은 김 선생님을 볼 때마다 깊이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그 학생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존중의 힘이에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니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작년에 동네에 다문화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족이었죠.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 좀 어색해 하셨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김 선생님은 달랐어요. 어느 날 그 가족이 카페에 왔는데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다가가셔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베트남 며느리분이 서툰 한국말로 커피 어떤 거 좋아요?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어떤 커피를 드세요? 라고 오히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를 계기로 그 가족과 친해지셨어요. 이제는 그 며느리분이 베트남 요리를 해서 나눠주시고 김 선생님은 한국 전통차를 가르쳐 드리시고 다른 동네 분들도 그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 우리도 도와드려야겠네. 이게 바로 포용력이에요.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양함으로 받아들이시는 마음 말이에요. 올해 봄에 김 선생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파트 뒤편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 채소도 키우고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가르쳐주고 처음에는 허가받기 어려울 텐데 관리하기 힘들 텐데 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워도 해볼 만한 일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흙을 만져보고 직접 기른 채소를 먹어보는 경험 소중하지 않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동네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인 분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구청에 문의해주는 분, 씨앗을 구해오는 분, 도구를 준비하는 분. 지금 그 텃밭은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방과 후에 와서 물을 주고 어른들은 저녁에 와서 풀을 뽑고 자연스럽게 소통의 공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 제시력이에요.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텃밭 일을 할 때도 가장 일찍 나오시고 가장 늦게 들어가세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굳은 일도 솔선수범하세요. 한 번은 비가 온 다음 날 텃밭이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오늘은 쉬자고 했는데 김 선생님 혼자 나오셔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분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 혼자 하시면 안 되지라면서요. 누군가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라고 담담하게 답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감을 주는 힘이에요. 거창한 말이나 설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김 선생님 보면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분처럼 살고 싶어.
올해 김 선생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유튜브 해보세요 라고 제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유튜브를 라고 하셨는데 며칠 후에 한번 배워볼까? 라고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지금 김 선생님은 동네 할아버지의 텃밭 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구독자는 아직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드세요. 73세의 유튜버가 되다니 저도 신기해요. 하지만 재밌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재창조 능력이에요. 나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시는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그냥 김 아저씨였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어린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동년배분들도. 왜 그럴까요? 학력이 높아서?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김 선생님은 진짜 어른이세요. 저런 분을 보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나도 김 선생님처럼 늙고 싶어요. 가장 놀라운 건 김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텃밭 일을 함께 했던 젊은 엄마는 아이들에게 김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가르쳐요. 카페에서 실수했던 대학생은 이제 다른 손님들이 어려워할 때 먼저 도와드려요. 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서요. 다문화 가정 며느리는 새로 이사온 외국인 가정을 도와주며 김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존경의 힘이에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 수 있었나요? 선생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고 솔직하게 살려고 하고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뭘 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해보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존경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상에서 작은 선택들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겸손, 호기심, 진정성, 신뢰성,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존중, 포용력, 비전 제시력, 영감을 주는 힘, 그리고 자기 재창조 능력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특징들이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배우게 되고 배우다 보니까 진정성이 생기고 진정성 있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아주 작은 선택이었어요. 배워보자. 솔직하게 말해보자. 약속을 지켜보자. 이런 작은 결심들 말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김 선생님은 원래 그런 분이었을 거야. 나는 너무 늦었어. 나이 들어서 바뀌기엔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김 선생님도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3년 전만 해도 저와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분이셨거든요.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변화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매일매일 실천으로 옮기셨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김 선생님처럼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해보세요. 겸손하게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작은 약속 하나라도 꼭 지켜보는 것,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무엇이든 좋아요.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 선생님도 처음부터 잘하셨던 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셋째,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오늘은 새로운 걸 하나 배웠네. 오늘은 약속을 지켰네.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네. 이런 작은 성취도 소중히 여겨주세요.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세요.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도록 하세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고
그 마음가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언제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특징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겸손하게 살아보겠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겠어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존경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